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자,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다가 시장에 대한 상황을 또 점검해 봐야 되겠죠. 밤사이 미국 증시 쪽 동향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예상 전략, 예상 방향과 전략, 그리고 종목들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본격적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쪽 동향부터 먼저 볼까요?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는 3대 지수 모두 다시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 나스닥이 0.8%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하는 강세 흐름을 갖다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쪽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소 관망세. 왜냐면 내일 쪽에서 워낙 큰 이벤트가 몰려 있다 보니까 관망세 속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 움직임이 더 월등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같은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고 또한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의 호재성 이슈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특히 기술주 쪽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요 종목들 동향 보자면 미국 쪽 기술주 보게 되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도 AI 섹터 쪽, 이 빨간 쪽이 다 AI 섹터 쪽인데 이쪽의 움직임이 좋았죠. 브로드컴이 2% 이상, 팔란테테크, 그다음에 메타, 알파벳 주요 종목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특히 메타, 알파벳 이 플랫폼 업체들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주가가 3% 가까이 상승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버하고 자율주행 AI 칩을 갖다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한국에 와서는 현대차하고 또 AI 칩 이쪽도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곧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 등 주요 AI 칩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이들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고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오늘은 장비주들도 어제는 조정받았다면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오늘 4%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테슬라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되는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외에도 퍼스트 솔라 엣지 등의 주요 또 태양광 종목들 요즘에 AI 주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이거 공식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태양광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AI가 움직이면 전력 에너지 쪽이 바로 따라서 붙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미국 증시 쪽의 주요한 동향을 갖다가 좀 요약해서 보자면요. 먼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슈퍼이쿨 앞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쪽은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CME 와치2를 보게 되면요. 내일 새벽에 열릴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99.5%나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 의견으로다가 0.5%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현재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 참여자들은 내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라고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 쪽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도 오늘 이러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약간 관망세 속에서 소폭 하락해서 마감됐고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1445원까지 올랐다가 20원 1달러당 20원 정도 가까이 하락세를 최근에 이제 보여줬고요. 오늘 아침에 1426.28을 전해서 끝났습니다. 금 가격의 약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죠. 금 가격이 현재 0.9% 하락을 하면서 이 미 중간에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안전자산 쪽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품 시장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쪽에서는 중립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가 약세를 다시 보이는 거는 화학주나 정유주 이전 얘기했죠. 화학주 정유주는 이 유가 움직임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유가 강세가 좀 누그러지게 되면 주가 움직임의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쪽에 호재성 이슈가 계속 공급이 됐고요. 페이팔이 재밌는 뉴스인데 이 챗GPT의 디지털 지갑, 그러니까 전자 지갑이죠. 이걸 다 내장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챗GPT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디지털 화폐 쪽
이게 이제 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를 이제 그걸로 하는 거죠. 이게 좀 범용화가 좀 확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서 관련된 내용에 우리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페이팔 주가가 4% 정도의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잠시 전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당초 10조 원 정도만 해도 잘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11조 3,800억 정도,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아주 큰 어떤 호재성 뉴스를 또 공급해서 어제 좀 주가가 밀렸었던 반도체 주 쪽에 오늘 호재의 작용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야간 선물 지수는 0.99%, 거의 1% 상승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지수가 상승해도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로 전환을 잘 안 시키고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내일 있을 이벤트, 빅 이벤트에 대한 사전 대응성,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것도 어찌 보면 학습 효과죠. 2024년도 12월 18일 날 FOMC 회의 이후에 차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차단 되면서 그 당시에 나스닥이 3.6%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추세적인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짜리로다가는 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어제 마감 쇼츠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만약에 아무 일이 없다면은 오히려 비축된 차력 가지고 증시에 역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쪽 증시 쪽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쪽 증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한 다음에 어제는 약간 좀 주저앉아가지고 끝났죠. 종합주가 지수는 그래도 4,000포인트는 유지하면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 대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좀 온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야간 선물 지수가 0.99%, 1% 정도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점과 그 다음에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쪽의 선물 동향 자체가 현재도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0.1% 내외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아침에 시초가 쪽은 한 1% 가까이 강세 속에서 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어쨌든 내일이 중요한 이벤트가 놓여 있고 또 오늘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여기서 관세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는지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침 쪽에서 강세가 크게 확대되고 확장되는 움직임보다는 어쨌든 간에 상승이 유지되는 쪽에서 강세 속에서 관망, 이 정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았다는 점에서는 반도체 쪽에 또 주가가 좀 끌고 올라가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움직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조정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런 부분은 장중 2시 영상과 마감 쪽에 또 쇼츠를 통해 가지고서 수급 동향 또 변화된 부분을 또 자세히 또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오늘 제가 이제 뭐냐면 아침에 영상 타이틀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역대급 매도 폭탄, 어제 1조 7천억, 거의 코스닥까지 하면 2조 원을 하루에 매도를 했죠. 이거 역대급이죠. 거기다 선물까지도 이렇게 동반해서 1조 어제 5천억 이상, 거의 1조 6천억이죠. 1조 6천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이건 역대급 매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 충격은 크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오늘 좀 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제 좋은 실적, 생각보다 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 SDI가 대표적인데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어제 동반 매수가 좀 유입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어제 한 44만 주, 기관들도 한 25만 주 매수하면서 순이익 부분의 흑자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게 관련주들 쪽,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 다른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한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외국인들이 약 한 8만 주 이상, 그 다음에 기관들도 5만 주 이상 매수하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수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벤트성, 어떤 순환매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호전 기대감을 갖고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좀 소형주긴 하지만 소형주들 쪽에서도 외국인들 쪽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코스모 신소재, 우리 공부한 차트죠. 어디서 많이 본 차트라고 딱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그분들은 이제
딱 눈치를 채시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이제 어제 다시 회복이 됐고 수렴이 돼 있죠. 이렇게 모여 있죠. 이평선 수렴도 확인되죠. 이거 다 공부한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쪽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형주 중에 뭐 소형주는 아니죠. 거래소 쪽에 있는 종목들이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도 지금 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거보다는 뭐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 쪽이 조금 수급은 더 좋은 것 같으니까요. 이런 종목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LG전자 같은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요즘 재밌습니다. LG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크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보합권 정도를 유지하면서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 LG전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LG전자는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8만 주, 그 전날 한 20만 주가 19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얘도 우리가 뭐 좋아하는 패턴이죠. 별로 실패를 몰랐던 패턴입니다.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 중장기 장비 이평선 수렴돼 있죠. 이 변형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여 있죠. 이 상단 돌파될 때 거래량 터지고 우리가 뭐 맨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패턴 아닙니까? LG전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쪽도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여기에 자동차도 포기할 수 없는 쪽입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가 다소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왜냐면 전기차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글로벌 단에서도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이제 뭐냐면 글쎄 모르죠. 서프라이즈식의 오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된다면 현대차는 주가의 급등 여지가 좀 있다고 보니까 자동차 쪽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틀 연속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양쪽 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카카오. 물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김범수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예정됐던 수순이죠. 뭐 검찰이 항소 포기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지금 오픈 AI하고 연계된 사업, 지금 오픈 AI가 전 세계에서 화제입니다. 그거를 국내에 유치해서 동반해서 사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죠. 이런 부분에서 직전 고점이 6만 5천에서 6만 6천 원 라인인데 이거를 돌파한다면 그동안 좀 답답했던 흐름이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2시에도 아주 또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또 흥미진진하고 돈 되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가 벌써 이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구독자분들을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지고 세져야 이 시장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죠.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정보를 가급적이면 한 개도 놓치지 마시고 다 보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정확하고 또 돈 되는 정보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2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